치과 기공이 캐드캠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대부분의 보철물이 이제 캐드캠으로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핑이나 크라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레이, 심지어는 덴처, 파셜 프레임까지 다 이제 캐드캠으로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보철물을 캐드캠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 안 되는 것 중에는 진짜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제작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플리퍼를 과연 캐드캠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엑소캐드를 이용해서 플리퍼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소캐드를 열어서 디자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소캐드를 처음 열면은 버추얼 웩서 버튼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델을 서베이를 보고 거기다 블록아웃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오는 메뉴는 전체 모델 대상으로 서베이를 보고 블록아웃을 할 텐데요.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될 모델은 34, 35번에 들어갈 플리퍼를 제작을 하는 거니까 34, 35 이 부분만 확인을 해서 서베이를 봐주시면 됩니다. 대충 일단 놓고 서베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언더컷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이제 유지를 얻게 되고 링걸 쪽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죠?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서베이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 때도 버커 쪽에 물론 너무 많은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잘 확인해가지고 서베이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의 언더컷이 생기고 링걸 쪽에도 네, 이렇게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버커 쪽이 조금 과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대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메뉴를 한번 펼쳐서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offset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모델 위에 0.03mm의 두께로 릴리프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에 비춰봤을 때 0.03으로 릴리프를 하게 되면은 플리퍼가 너무 헐겁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0.01 정도로. 네.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밀링 다이아미터를 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가공기에 세팅되어 있는 툴이 1mm라면은 1.2mm, 0.6mm라면 0.8mm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밑에 이제 블록아웃, 언더컷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블록아웃은 0도로 해서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언더컷은 양을 얼마나 허용할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0.1mm 정도 선택하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플라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블록아웃이 다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모델 위에 회색 부분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릴리프가 된 부분이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블록아웃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단면 보기 창을 열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이런 식으로 네, 회색 부분은 다 릴리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언더컷이 있는 부분은 블록아웃이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블록아웃을 하고 나면은 유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프리폼에 가셔서 유지를 얻을 수 있도록 블록아웃 된 양을 조금 선택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유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좀 넉넉하게 삭제를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가공이 돼서 나온 후에 이 부분을 좀 다듬어줘도 되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까지는 이제 유지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조금 더 삭제를 해준다면은 이렇게 유지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유지력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치아를 배열해주는 단계인데 34번의 매지알 컨택 부분을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의 디지털 컨택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치아를 배열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치아의 위치를 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치아의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볼게요. 자, 치아의 크기를 조절할 때 Shift 키를 누르고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외형의 크기가 줄어들겠지만 Shift 키와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고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드래그하는 방향에 따라서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요것도 이런 식으로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대충 좀 배열을 해줄게요. 이 정도로 배열을 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에 넘어온 상태에서 네, 외형을 이제 자유롭게 다듬어 줄 수도 있고요. 중요한 점은 여기서 베이스를 디자인할 때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핑크 레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한 1.5mm 정도를 만들어 줍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1.5mm 공간이 치아와 모델 사이에 생기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핑크 레진이 씌워지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유지력을 얻기 위해서는 치아 베이스에다가 유지 홈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유지 홈을 만들어줘 봅시다. 이 정도. 너무 이렇게 깊게 뚫으면은 나중에 적합 보시기에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깊이로만 만들어주셔도 충분한 유지력을 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만 먼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누른 다음에 STL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OWN, 크라운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이는 것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치음 부분의 마진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치음 부분의 마진은 우리가 언더컷을 만들어준 부분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이 정도의 유지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걸리도록, 자,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마련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기포네요.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해도 이렇게 층이 나오는데 지금 1mm로 되었으면 너무 얇잖아요. 이 두께를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한 1.5mm에서 2mm 정도도 괜찮습니다. 자, 어플라이해서 어느 정도 두께를 좀 확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 비어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한번 메워줘 볼게요. 이 부분은 너무 얇으니까 여기도 조금 두께를 보강을 해주고요. 부드럽게 마무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커넥터가 형성이 되고, 커넥터 부분은 뭐 거의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리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유지를 얻게 되겠죠. 가공이 끝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 얄싹하게 다듬어 주는 것도 좋아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핑크 레진으로 가공하게 되면 치아 부분까지 다 핑크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삭제를 하냐면은 프리폼에 가셔서 어태치, 그래서 자, 삭제, 로드 파일, 그 다음에 아까 저장했던 크라운 파일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움직이지 마시고 어플라이를 눌러주면은 이제 치아 부분이 그대로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부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언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또 로드 파일에 가서 크라운을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금만 변경을 해볼게요. 자, 요런 정도의 크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다시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삭제가 되게 되겠죠. 자,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삭제된 모습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삭제된 모습이 적용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은 여기 프리폼 머지 레스토레이션에 와서 부드럽게 하는 걸로 다듬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공이 다 끝나거나 아니면 프린트가 다 끝난 상태에서 다듬어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가공이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다듬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핑크 베이스 부분과 그 다음에 아까 저장을 했던 크라운을 한 번 더 다시 불러올까요? 아까 저장을 했던 크라운, 요 두 개가 이제 따로 파일이 되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가공을 따로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A2나 A3 쉐이드가 있는 레진으로 가공을 해주시면 되고, 요 부분은 이제 핑크 레진으로 가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모델을 합치게 되면 이제 완성된 플리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플리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작업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오늘 좀 많이 빨랐는데요.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말을 좀 빨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